기계제로 시험법의 종류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긴 한데, 뭐 과거에 비해서는 나오는 확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빈도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열처리 부분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 기계제로 시험법을 보는데요. 기계제로 시험법에 먼저 금속현미경 조직관찰 시험법이 있습니다. 조직현미경 조직관찰 시험법. 그래서 금속현미경으로 금속현미경 조직관찰 시험법이라고 해서 금속현미경으로 시편의 시험편에 표면을 확대해서 입자의 그 모양들이 입자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시험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그 시험편을 만듭니다. 선반이나 밀링 머신을 이용해서 시험편을 보통 한 요런 모양으로 만들죠.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일단 뭐 재료가 강이 됐든 아니면 뭐 황동이 됐든 아니면 주철이 됐든 이제 재료를 선정을 해. 재료를 선정을 해서 시험편을 제작을 해요. 밀링이나 선반에서 커팅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표면이 거칠죠. 표면이 거치니까 이제 줄 작업을 해. 줄로 밀어요. 줄로 밀어서 표면을 어느 정도 이제 다듬질 작업을 합니다. 다듬 작업을 한 다음에 표면에 보면 이제 녹이 나거나 부식이 되거나 이런 게 있겠죠. 녹 부식을 제거를 합니다. 녹 부식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표면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금속현미경으로 입자들의 이제 구성을 이렇게 보는 이런 시험 방법이 바로 이제 금속현미경 조직관찰 시험법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검사 순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순서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시료 채취를 하고 연마 가공을 합니다. 줄로 연마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팅 프레스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표면의 그 부식을 녹을 제거하거나 부식을 제거하거나 그러면서 또 다듬질 작업을 하죠. 줄 작업을 한 다음에 마운팅 프레스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표면을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부식 작업, 세척 작업, 현미경 검사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은 되죠. 자, 그래서 그 작업 순서하고 그리고 연마할 때 사용하는 연마 재료의 종류, 제2산화철, 알루미나, 마그네시아, 산화크롬 등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철광, 주철과 같은 철광이죠, 철광. 주철과 같은 철광은 산화크롬을 주로 사용을 한다. 산화크롬, Cr2O3, 연마제로서 Cr2O3를 사용한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식액으로는 철강용 부식제, 동 및 동합금용 부식제, 니켈 및 니켈 합금 부식제,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부식제로 분류를 해놨어요. 철강용 부식제, 주철과 같은 부식제 두 가지 기억을 해둡니다. 크롬산용 그리고 피크렌산용액 해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놓죠. 세 가지 정리를 해놨어요. 질산 플러스 알코올용액 그리고 피크렌산 플러스 가성소다, 크롬산 플러스 물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두 가지 피크렌산용액, 피크렌산 플러스 가성소다를 피크렌산용액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크롬산 플러스 물은 크롬산염으로 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크렌산용액, 크롬산염 발음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동하고 동합금은 제2염화철, 염화 제2철, 제2염화철. 그 니켈 및 니켈 합금은 염산 플러스 질산, 초산용액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용 부식재로는 불화, 즉 플로로화 용액, 수소용액, NaOH 용액 등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식액 정리를 해두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주철용 부식재가 주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주철용 부식재. 그리고 4번에 그 알루미늄 부식재, 그 두 가지는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시험법을 보죠. 재료시험법. 재료시험법에는 파괴시험법이 있고 비파괴시험법이 있어요. 단순하게 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재료시험법으로서 파괴시험법이냐 아니면 비파괴시험법이냐,
파괴시험법의 종류, 비파괴시험법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됐어요. 간단한 문제죠. 파괴시험법에는 정화중에 의한 파괴시험법이 있고 동화중에 의한 파괴시험법이 있어요. 정화중, 동화중. 동화중의 종류로는 교본화중이 있죠. 교본화중. 피로화중을 얘기합니다. 피로화중. 그리고 충격화중. 대표적인 게 피로화중에 의한 피로시험법, 충격화중에 의한 인성, 취성 시험법이 있죠. 정화중 시험법은 뭐 인장 시험도 있고, 뭐 구핌 시험도 있고, 비틀림 시험법도 있고, 전단 시험법도 있고, 전단화중, 전단 파괴, 뭐 인장 파괴, 압축 파괴, 비틀림 파괴 등등의 시험법이 있습니다. 비파괴니까 재료를 파괴시키지 않고, 재료를 깨트리지 않고 내부의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 대표적인 게 뭐 초음파, 그리고 방사선 투과법, 형광 투과법 이런 방식이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는 파괴시험법, 비파괴시험법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정적시험법, 동적시험법 해서 정리를 해놨고, 비파괴시험법의 종류로는 자기탐상법, 형광시험법, 초음파시험법, 엑스선시험법, 감마선시험법, 외관시험법, 타진법. 타진법은 두들겨서 그 소리를 듣고 내부의 그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이 타진법이죠. 종류만 구분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보면 기계적 시험법에서 대표적인 인장시험, 경도시험, 충격시험, 피로시험, 크리프시험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장시험을 보면 재료학학 수업을 들은 분들은 인장시험에 대해서 응력과 변형률 선도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장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인장시험은 만능 재료시험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것이죠. 인장, 응력, 연신율, 단면 수축률, 뭐 항복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험법이 인장시험법이 됩니다. 보통 사용하는 시험기가 암슬러형이에요. 암슬러형. 그래서 암슬러형 만능재료 시험기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참고로 봐두셔야 되겠고, 이런 인장 시험을 통해서는 항복점, 탄성한도, 인장 강도, 연신율 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연신율은 가끔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연신율은 L분의 L-L 곱하기 100. 연신율은 결과적으로 이제 변형률 얘기하는 거죠. 변형률 또는 이제 변형도라고도 표현한 값이에요. 그래서 원래 길이분의 길이 변형량, 원래 길이분의 길이 변형량의 표현이죠. 원래 길이분의 변화 후 길이에서 변화 전 길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면 신장 늘어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거죠. 수축 연신율이라고도 표현한다 이거죠. 연신율. 그다음 이제 단면 수축률이라고 표현해서요. 면적 변형률 해가지고 정리를 했을 거예요. 재료역학에서는 면적 변형률은 원래 면적분의 면적 변화량이죠. 이렇게 원래 면적은 S로 표현했어. 교재에서는 원래 면적 A를 S로 표현했고 변화 후의 면적은 S 다시. 변화 전 면적은 S로 놨습니다.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표현하죠. 이렇게. 연신율은 퍼센트로 표현이 됩니다. 퍼센트로. S는 원래 면적, S-는 변화 후 면적. 원래 면적분의 면적 변화량 곱하기 100 해서 단면 수축률.